안녕하십니까. 소수성 국어학원입니다. 이번에 공부할 작품은 길제의 500년 도읍지를입니다. 길제는 고려 말 공민왕 시절에 태어나 조선 세종 시절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호는 야은 길제라고 합니다. 다른 호, 금오산인이라는 호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저 고려 말에 절이를 지킨 3명의 학자를 우리가 삼은이라고 일컫습니다. 패망에 간 어떤 고려에 대해 절이를 지켰던 지금 말씀드린 야은 길제 이름 안 쓰겠습니다. 그리고 포은 정몽주 그리고 목은 이색 이 세 분을 삼은이라고 일컫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도은 이숭인을 길제, 야은 길제 대신에 포함하기도 합니다. 자, 길제 같은 경우는 이색의 제자입니다. 곧 정도전의 작품도 소개할 예정인데요. 정도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이색의 목은 이색의 제자였습니다. 자, 같은 스승이 배운 제자인데요. 고려 건국 이후 각자 다른 길을 갑니다. 길제가 고려에 대한 충절을 끝까지 지킨 인물이라면 정도전은 조선 건국에 협력한 인물입니다. 참고로 스승인 이색의 작품 가운데 부병류라는 한시 작품도 꼭 공부해 두어야 합니다. 오늘 배울 작품과 관련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고려 말에 길제는 이성계 일파들의 국정난섭 등을 지켜보면서 귀향을 결심합니다. 길제는 이방원의 어릴 적 친구입니다. 이방원의 추천으로 정종 임금이 이렇게 길제에게 벼슬을 내립니다. 하지만 길제는 충신불사이군, 신하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며 거절합니다. 지조와 절개를 중시한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성종 임금 때 살인파로 명명되는 신진 세력들이 대거 조정에 진출하는데 길제의 문화생 중에서 김종직, 김갱필, 정여창 등 많은 후학들이 정계에 진출하였습니다. 조광조 역시 길제의 학동을 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길제는 지조와 절개를 갖춘 충신이자 학자로서도 명망이 높은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500년은 고려를 의미합니다. 시조에서 500년, 반천년이 나오면 고려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 다음에 필마는 한 필의 말 내지는 보통 말로 돌아봅니다. 그래서 500년 도읍지를 돌아봅니다. 어떤 쓸쓸함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떤 벼슬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0년 도읍지였고 지금은 도읍지가 아닌 개성을 돌아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장에서. 자, 중장이 중요한데요.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다. 산천은 상과 내겠죠, 그죠? 내 시냇물 할 때 내. 의구한데, 의구는 옛것에 의지하다, 옛것을 지키는데, 인걸은 사람, 영웅, 이런 사람은 간데 없군요. 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살펴보셨을 때, 대꾸를 이룬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산청 같은 경우는 대유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산과 내가 뭘 의미하나요? 자연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자연은 옛날 그대로인데 인간은 변해버렸구나. 인간과 자연의 대조가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연 같은 경우는 어떤 영원성을 지니고 불변성을 지닙니다. 하지만 인간은 유한하죠. 그리고
가변적인 존재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어떤 무상감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를 통해서 무상감을 확인할 수 있다. 자, 무상감에 대해서 여러분 대충은 알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이번 시간을 통해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상감은 더덥다, 부질없게 느껴진다는 의미인데요. 여러분이 무상감을 파악하실 때 두 가지를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하나는 시간이 빨리 간다, 요런 의미고요. 또 하나는 좋았던 게 나빠졌다, 잘 나가던 게 보잘것 없어졌다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 시의 경우는 두 번째에 해당하겠죠. 그 잘 나가던 고려가 망해버렸죠. 그래서 무상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자, 시간이 빨리 가는 경우에 해당하는 무상감은요, 허난서론의 규언과 같은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식구를 예를 들자면 엊그제 젊었더니 하마의 다늙거니로 규언가가 시작됩니다. 이런 표현은 세월이 참 빠르다는 의미로 무상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상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잘 나가던 게 보잘것 없어졌다, 혹은 세월이 빨리빨리 흘러간다, 이런 데서 무상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장입니다. 어즈버 되겠습니다. 그죠? 어즈버는 감탄사입니다. 태평연월이 태평세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했습니다. 그죠? 자, 감탄사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영탄이고요. 뭐뭐 하노라, 요거 역시 영탄조죠. 자, 그때 어즈버는 감탄사입니다. 시조를 우리가 정형시라고 합니다. 정형시는 형식이 정해진 시죠. 자, 시조의 어떤 형식 중에 종장의 첫 글자는 세 글자로 한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즈버라는 감탄사가 세 글자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신라시대 한가 같은 경우도, 19체 한가 같은 경우에 세 부분으로 나뉘고 마지막 부분은 감탄사로 시작하는 형식적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시조와 어떤 향가는 영향관계에 있지 않을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감탄사를 통해서, 이런 감탄사를 통해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시상이 집약된다. 맞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또 고조된 정서를 드러낸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요시 역시 마찬가지로 앞부분에서는, 초장과 중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드러냈나 하면 500년 도읍지의 모습, 즉 경치를 서술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종장에서는 감정을 서술했다. 자, 얘하고 거리가 너무 먼데요. 요런 걸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자, 요것을 성경후정, 앞에 경치를 제시하고 뒤에 감정을 제시하는 시상전개의 방식을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조뿐만 아니라 다른 시조에서도 많이 나타난 시상전개 방식입니다. 자, 요 시 같은 경우는 500년 도읍지, 그러니까 고려의 옛날 수도를 한필 말을 타고 돌아보니 자연은 그대로인데 인간은 변해버렸더라. 아, 태평세월이 꿈처럼 느껴진다. 무상하다. 이거 역시 무상감이겠죠. 무상감이 느껴진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고려 멸망의 안타까움을 표현했고 무상감을 드러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조입니다. 평시조입니다. 성격이 회고적입니다. 회고적인 것은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슬픔이 묻어나죠. 애상적입니다. 자, 주제는 망국의 한과 인생 무상, 혹은 그냥 무상감,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될 거고요. 자, 표현상의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대꾸법이 쓰였죠. 대조도 쓰였네요. 영탄도 쓰였네요. 대유도 사용되었습니다. 대유가 사용되었으니까 비유법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중요하죠. 인간과 자연의 대조를 통해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가주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전개 방식 중에 성경 구정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즈버 같은 경우는 자,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한 것도 되고, 그리고 시상이 집약된다. 고조된 정서를 드러내는 장치이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많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